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경기 부양책이 통과된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JD 부자연구소 인터넷 강의가 접수 중에 있습니다. www.jodan777.com으로 들어오셔서 10월 4일 일요일까지 접수 중이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뉴욕 증시 엇갈린 미 지표 속 변동성 장세, 다우 0.2% 상승 마감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이 이제 마이너스 3%를 딛고 재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0.37% 상승했고요. S&P 500은 0.3%, 다우존스는 0.2% 상승했습니다. 그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이제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87만 명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집계한 예상치는 85만 명인데 더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고용 회복이 정체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커졌다. 그래서 신규 부양책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고용 부진은 소비의 역화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제 보면 안 좋긴 하죠. 안 좋긴 했는데 이래서 이제 장 초반에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안 좋게 나온 것은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좋게 나와서 실업률이 자꾸만 떨어지면 정치권이나 연준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안 좋아져도 경기 좋아지네.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규모를 굉장히 축소할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은 증시의 유동성 공급이 안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 추세는 떨어질 것이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10%대 이하로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올 초에 10%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공화당하고 민주당은 가만 놔둬도 이게 실업률도 떨어지고 경기가 좋아지네라고 해서 지금까지 경기 부양책을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 것이죠. 그 주가가 상승하는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안 나오고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떨어지다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확 밀어올리는 것이 반복되어야 주가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안 나오면서 실업률이 올라가면 안 좋고요. 너무 올라가면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자주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빠지고 그리고 부양책이 나오면서 밀어 올려주고 이런 식의 반복, 계단식 상승이 일어나야지 제가 보기에는 좋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고용률이 떨어지고 그러면 급격하게 인플레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조건은 이렇게 좀 안 나오면서 부양책이 통과되고 안 나오면서 부양책이 통과되고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보입니다. 그 스티븐 무누친 재무장관은 상원 증언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부양책에 관해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펠로시 의장도 백악관과 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주요 외신들은 민주당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부양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에 하원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제 합의가 도출될지는 아직 의문이다. 자, 이러자 무누신 재무장관하고 펠로시 하원 의장이 부양책의 논의를 재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안 좋게 나오면서 그 재무장관하고 하원 의장이 부양책 논의를 이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하원에서 이제 표결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이 소식은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말이 문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결과 불복 가능성을 내비친 탓이다. 그래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을 신속히 임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주 주말에 임명을 한다고 그랬죠. 예.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 떨어진다면 우편 투표 때문에이라고 말하면서 대선 불복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법원 구성인데요. 이 얘기는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보수 계열로 채워가지고 대선 불복까지 갔을 때 재검표는 물론
그 외부 개입이라든가 아니면 우편 투표의 부정 여부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까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판결이 보수 쪽이 늘어나면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 하에 지금 트럼프가 이번 주말에 대법관 임명을 이제 강행하려고 하는데 뭐 이번 주 주말에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뉴스가 자세히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 하원에서 경기 부양 법안을 이제 가결할 수 있을지 뭐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주말에 트럼프가 대법관 후보 지명을 하면 다음 주서부터 정가는 급냉이기 때문에 뭐 이것은 안 될 가능성이 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 부양책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예, 분명한 호재죠. 이거는 뭐 나중에 또다시 이제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요번 하원이 통과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니까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이번 하원 통과가 아니라 뭐 진짜로 그 뭐 대통령까지 인준을 해서 상원 통과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뿌리는 게 확실하다. 이게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그 일정 비율을 이제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마이너스 3% 기간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총자산의 한 20% 이상은 박아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그 이상 박는 것은 뭐 본인이죠. 예. 본인의 자유죠. 그렇다면 이제 부양책이 통과가 되고 호재가 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는 나스닥 상승이 최소 2% 이상 일어나면 경기 부양책이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봤다는 증거죠. 왜 2%냐라고 했을 때는 2018년 10월 달에 그 파월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린다고 해가지고 한 18%에서 20% 정도가 나스닥이 이제 고점 대비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파월이 이제 자신의 고집을 꺾고 금리 동결로 갔을 때가 1월 4일입니다. 2019년 1월 4일. 그때 한 4% 정도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수직 상승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나스닥이 한 10% 정도 빠졌기 때문에 한 2% 정도가 올라가면 뭐 거의 이제 절반 정도가 되니까 20% 빠졌을 때 한 4% 정도로 봤을 때 지금 2% 정도가 올라가면 경기 부양책이 긍정적이다. 이거는 이제 하원 통과뿐이 아니라 뭐 상원까지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 인준을 해서 진짜로 뉴스가 나왔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상무부는 신규 주택 판매가 4.8% 증가한 101만 1천 채를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시장 예상치를 훌쩍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채를 넘은 게 2006년 이후로 처음이다. 어제 이제 장중에 나스닥이 1% 넘게 오르다가 결국은 이제 0.37%로 끝났습니다. 플러스로.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오른 것은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때문인데요. 신규 주택 판매는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한 도심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제 가자는 욕망 때문이죠. 그래서 도심 외곽은 오래된 집이 많아가지고 임대료가 싼 대신에 이제 수리를 할 것이 많아서 뭐 주택 수리라든가 공구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좋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주택 단지를 졌죠. 그래서 신규 주택 판매가 늘어나는 것은 코로나가 아직도 심각하고 재택근무가 대부분 시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택트주가 아직은 이제 계속해서 좋은 거죠. 뭐 물론 이제 최근에 빅5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시장 전체가 같이 하락한 거고 아직은 컨택보다는 언택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떤 거는 어떤 것이든 한 100일 정도가 지나면 생활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편하게 근무를 하다가 출퇴근하기 힘들 것이고요. 이번에도 이제 JP모건에서 직원들의 이제 창의성이 떨어진다고 출퇴근을 시켰다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재택근무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출퇴근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중에 백신이 나오면 컨택트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물론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뭐 이런 쪽에는 이제 미리 투자를 해놔야겠죠. 그래서 미리 이제 컨택트 주식이 오를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주의할 것은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머무르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뭐 백신이 나왔다 하더라도 뭐 비행기 안이라든가 아니면 크루즈 같은 곳에 좀 오래된 곳에 밀폐된 곳에서 오랫동안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물론 이제 억눌렸던 여행에 대한 반등은 꽤나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투자는 마이너스 10% 투자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투자법은 다음 카페 JD 부자연구소 카페로 들어오시면 제가 칼럼에 써놨으니까 칼럼을 참고를 하시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마이너스 10%를 투자할 때는 일정 비율로 자신이 투자할 비율을 정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한 총자산에 5%를 투자하겠다 마음 먹으면 처음에 1%를 투자하고요. 산 가격에서 10% 떨어질 때마다 1%씩 추가로 투자를 하면서 이제 물타기를 하는 투자법입니다. 그렇다면 컨택트 주식을 처음 살 때는 언제 사야 되는가 라는 거죠. 처음 살 때 그거는 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떠서 크게 빠질 때 종가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때 이제 한 1% 정도를 박아 놓는 거죠. 그리고 반등하면 기다리고 산 가격에서 뭐 10% 빠지면 그때 이제 1%씩 추매를 하면 됩니다. 뭐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때 한 20% 정도가 빠진 적이 있었죠. 20% 정도가 빠진 적이 있었는데 한 번에 그럴 때 이제 종가에 들어가는 거죠. 종가에 뭐 한 1%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더 빠지면 또 1%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빠지면 오히려 그때가 바닥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떨어질 수는 있죠. 마이너스 3%가 뜨면 그때는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뭐 테슬라 같은 괜찮은 주식들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선물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따블에 따따블 칠 것 같죠. 기분에 그렇게 마이너스 3%가 엊그제 떴어도 그러나 이제 기분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떨어질 때마다 말뚝을 박아서 포모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포모란 세상의 흐름을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뜻하고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이제 소외 공포증 이런 건데요. 그런데 조금 오른다고 원칙을 벗어나서 몰빵 쳤다가 떨어지면 낭패를 보죠. 그래서 정석을 밟아 차근차근 부자가 되는 길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고요. 한 번에 부자가 되려고 신용대출 이빠이 끌어쓰고 레버리지 TQQQ 이게 썼다가 마이너스 3% 한 번 뜨면 골로 갑니다. 물론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안 파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입니다. 왜 욕심이냐?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제 고점에 사서 물려도 나는 뭐 안 팔고 10년, 20년 버틸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번 장에서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제 투자 스타일을. 그래서 떨어지면 못 참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마이너스 3%가 떴을 때는 꼭 팔고 말뚝박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포모에서 소외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말뚝박기로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크게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식에서는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잃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뭐 자신의 원칙은 뭐 첫 번째 잃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첫 번째 기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주식에서 크게 잃으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지향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매뉴얼입니다. 2020년 9월 23일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달러, 금, TIP, TLT 등을 가져가다가 2020년 10월 24일까지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1등 주식을 사면 되고요. 달러가 아닌 투자 상품들은 일정 퍼센트 예를 들어서 산 가격에서 마이너스 5% 정도 떨어지면 손절하고 달러 기다리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 8거래일 상승 후에도 마이너스 3% 위기가 끝났다고 보고 이제 1등 주식을 사면 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주 경기부양책이 통과된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